아,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 조금만 보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거는 앞에서도 했으니까 스텝 1은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참고로 56번처럼 저렇게 그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등비수열이죠. 56번처럼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등비수열입니다. 자, 여기서 스텝 2 쪽에 관계된 문제로 일단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64번 요거 64번 앞에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이거 눈치채야 됩니다. 눈치채야 돼요. 뭘 눈치채냐면 우변은 등비수열의 합이죠. 좌변이 역수합이에요. 역수합. 오늘 테스트 마지막 문제로 집어넣었던 거 역수합.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한 번만 좀 볼게요. 3항과 5항이 곱해져 있으니까 4항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1항을 약분해 보면은 A3는 R제곱이에요. 그쵸? 5항에다가 공비 2번 곱했으니까 7항이 1이란 얘기입니다. 7항이 1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우리가 시그마 AK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 그랬을 때 A1, A2부터 AN. 자, 그러면 뭐 초항 공비로 쓴다 그러면 얘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해수 제곱 빼기 1. 그러면 AK분의 1의 합. 그럼 얘는 시그마 AK분의 1. 이러면 큰일 나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희망사항입니다. 그거는 희망사항. 자, 그래서 얘는 A1분의 1, A2분의 1. 그쵸? 역수합이죠? 역수합. 역수합은 진짜 만약에 정리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뒤부터 더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뒤부터 더한다. 왜? 뒤부터 더하면 공비가 R이니까. 그쵸? 그래서 정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뒤부터 더하면은.
아니야. 맞았어요. 진짜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맞았는데. 내 머릿속에 해설지가 있어서 답이 1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왜지? 그치? 월 여기 A분의 1 맞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같으려면 이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7이고 7에서 월 7까지 나오고 월 7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왜 이러지? 아니 안 나왔지? 잠깐. 자, 그래서 맞아. 이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자, 얘를 초항으로 잡으면은 공비가 R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계수 제곱 빼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나눠서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눠서 비교하는 거. 왜냐면 딱 얘와 얘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죠? 똑같기 때문에 AN분의 1분의 A1이 돼서 초항과 마지막 항이 곱이 돼요. 그쵸? 아니 뭐 그냥 이걸 일일이 다 써서 양변을 약분해도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잘 안 보인다고 친다면은 다시 한번 얘는 R-1분의 AN분의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양변 지워도 돼요. 그쵸? 그래서 양변을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약분해주면은 AN분의 1은 A1과 똑같더라. 그러면은 1항과 N항이 곱이 1이더라. 근데 7항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1항과 N항의 중항이 지금 7항이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맞았어. 알았어. 우리 내일도 만약에 괜찮으면 여기 와도 좋을 것 같은데. 편리하게 말도 안 돼요. 그냥 봅시다. 이거는 오늘 나가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같이 줄게. 그래? 혹시 좀 이해 잘 될까? 이해될까? 그게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지? 결국에는 약분해 놓으면은 얘는 AN분의 1이 되고 얘는 A1이 되죠. 그럼 AN분의 1이 A1과 똑같죠. 안녕이야. 그러니까 AN하고 AN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1이죠. 1.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구한 게 뭐지? 7항이 1이죠. 7항이 1이지. 그러면 둘의 중항이 7항이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 왜 안 돼요? X가 맞잖아요. 아니야. 왜 안 돼요? 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이게 A가 월에 1이잖아요. 얘는 월에 7분의 1 곱하기 월에 N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7까지 나와야 돼. 원래 7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14 넣어야지 원래 7 나오는 거잖아요. 아래 7이 아니고 7항이지. 아래 6제곱이에요. 그렇구나. 어디가 잘 안 될까? 근데 7항은 제곱해도 1이죠. 그러면 등비 중항을 생각해봐요. 1항과 n항의 중항이 7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건데 다시 한번 요게 지금 7항이죠. 근데 어차피 7항은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에요. 아, 그래서 등비 중항이겠구나. 그래서 1항과 n항의 중항이 7항으로 나와야 되니까 둘이 더해서 14 나와야 돼요. 둘이 더해서 14. 그러니까 n은 지금 13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등비 수열에서는 합이 나왔을 때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일반항 써서 r-1분의 a r n제곱 마이너스 1. 그냥 a r 써서 하는 거 빼고는 역수합밖에 없어요. 특이한 게. 괜찮나요? 진짜로. 근데 이 역수합이 그럼 문제가 엄청 많냐? 아니, 초항공비 문제가 90% 이상이고요. 한 10% 정도로 얘 역수의 합을 건드려요. 사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10%는 뭐냐면은 현재 어떤 등비수열의 합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고, 누적된 기출문제 놓고 보면은 역수합 관련된 건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테스트 문제 6번하고 이 문제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여기서 10%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일단은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놓고 봤을 때요. 사설 얘기하는 겁니다. 사설. 그렇죠. 사설.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꽤 많이. 왜?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초항공비 가지고 문제 내는 거는 웬만해서는 다 풀어요. 근데 역수합은 나올 때마다 일단 손이 안 가요. 잘. 그래서 요것만 마스터해 놓으면은 웬만큼 다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등비수열의 합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똥찬 방법으로 이제 수능 출제위원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이 패닉이에요. 진짜로. 다 같이 패닉.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패턴은 일단은 다 같이 땡큐 하면서 그냥 풀어줘야 돼요. 나오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에서는 나머지 문제는 요 페이지에서 딱히 할 거는 없고요. 뒤쪽에 이제 좋은 문제가 많아요. 이 뒤에 있는 스텝 2, 66부터 69 얘 다 마스터해야 되고요. 스텝 3뿐만 아니라 얘 스텝 4까지 마스터해야 돼요. 진짜로. 얘는 스텝 4지만 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은 스텝 4로 놓을까 아니면 스텝 3로 놓을까 하다가 71번을 스텝 3로 놓을까 스텝 4로 놓을까 하다가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문제인데, 스텝 4로 넣은 게 뭐냐면은 이게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풀이가 길어가지고. 풀이가 길어서 스텝 4로 넣은 것 뿐인 거지 중요도가 되게 높습니다. 진짜 높아요. 이 절대값 가지고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등차 수열할 때 썼던 거 봤죠? 그거 좀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안해. 이건 개별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문제 푸는 걸로 가고요. 자, 일단은 66번, 67번 이 둘이 사실 등비 수열에 관련해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66번이 좀 더 쉽고 67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비슷한데.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미안해. 67로 갈게요. 67로.
자, 보통 가조건을 먼저 해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써서 45를 뽑아낼 수 있어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근데 이거를 합식을 이용해서 뽑아낸다 그래도 어차피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러면 가조건은 사실 얼마든지 정리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상태니까 얘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 이 관점만 생각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식 정리해서 그걸 갖다가 쓰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예요. 나가 뭘 얘기하는 건지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나가 시그마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K에다가 1부터 6까지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쁘게 등비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A2 곱하기 A5는 어차피 상수지 않냐? 그래서 이걸 개수로 뽑아내 보면은 얘는 역수합이 돼요, 또. 그래서 얘는 사실 1부터 6까지 집어넣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역수합으로 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시그마가 나왔을 때 손대기 힘들다. 아무리 내가 시그마 안에서 식을 정리하려고 해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써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갖다가 1부터 다 집어넣어 볼게요. A1분의 A2 곱하기 A5, A2분의 A2 곱하기 A5, A3분의 A2 곱하기 A5, A4분의 A2 곱하기 A5, 그 다음에 A5분의 A2 곱하기 A5, A6분의 A2 곱하기 A5. 자,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 보면은 어차피 A1은 A2랑 약분했을 때 R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얘는 5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6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6항. 자, 그 다음에 얘는 둘이 약분해 들어가니까 그냥 요거는 5항이에요. 그럼 얘는 약분하면은 5항과 약분할까? R제곱이죠? 그냥 4항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분모에 공비 하나씩만 늘어나는 거네. 그쵸? 65431항이에요. 그쵸? S6입니다. 가는 S4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S6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에서. 그래서 그 관점만 본다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하하하하. 등차등비 수열을 그죠?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자, 가족권은 S4죠.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4제곱 빼기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A1, A2, A3, A4, A5, A6로 계산해도 되고요. R-1분의 A, R의 6제곱 빼기 이걸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무슨 뜻이냐면은 이 왼쪽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얘는 4개고 얘는 6개잖아요. 요거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요런 거 풀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서 R제곱 마이너스 1, R제곱 플러스 1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이용해서 R의 제곱 마이너스 1 R의 4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요. 나눠서 들어갑니다. 약분해서. 그럼 R4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분의 R제곱 플러스 1 하면 189분의 45예요. 괜찮네? 그쵸? 요걸로 둘이 서로 나눠서 들어간다면 얘는 A R제곱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A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하면 요거랑 요것만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R 4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분의 R제곱 플러스 1이 189분의 45 쟤는 어떻게 하지? 호잉 189분의 45 9로 약분해야 되겠는데? 9, 5, 45 21 그쵸? 그래서 21 R제곱 플러스 21은 5R 4제곱 5R 제곱 플러스 5 아이고 미안 누워버렸는데 5R 4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16R제곱 빼기 16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짜리로 인수분해해주면 5, 1, 마, 4, 4 따라서 R제곱은 4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2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2인 걸 기준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등차 등비 수열 기본 연산이 만약에 좀 많이 헷갈리면은 그죠? 기본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걸 풀 때 어차피 공통된 걸 이용해서 들어갈 거라서 나는 요렇게 찍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산 스킬에 관련된 건데 얘를 무슨 t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tr 제곱이죠? 그쵸? tr 제곱 tr 4제곱 그쵸? 그러면 분모분자 t로 나누면 똑같아요.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같은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식에 의존하는 거 등비수열 합이라고 해서 식에 의존해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해요. 진짜로 더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공비가 2인 걸 알았다. 공비가 2인 걸 알았으면은 솔직히 얘는 A 2A, 4A, 8A죠. 굳이 이렇게 안 집어넣어도 그냥 15A예요. 15A. 그렇죠? 이거 그냥 15A. 그래서 초항은 3이고 공비는 그냥 2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사망은 얼마예요? 사망은? 이거 4배 했으니까 R제곱 뺐으니까 답이 12가 될 겁니다. 12.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늘 수열의 합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저기 수학적 기납법을 끝낸다라고 했는데 저 수열의 합에서 나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그쵸? 왜냐면 처음에 시그마 기본 연산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막혔고요. 여기서 한번 막혔고 이거 막히면 안 돼 진짜 이거 막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시그마 관련된 거 이 등차 등비 수열이 아직 조금 헷갈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자 그러면은 69번은 미안해 이거 원래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69번은 사실 등차 수열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등비 버전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등비 버전에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얘는 해야겠지? 이거 후딱합시다. 미안해 어쩔 수 없다 해야겠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등비 버전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AN과 절대값 AN의 합 중요합니다 진짜로. 스텝 3, 4는 일단 패스할게요. 자, 이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AK가 만약에 양수면 2AK고요. 양수면 2배고 음수면 빵이에요. 그죠?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나가니까 2배가 되고요. 음수면 빵 나옵니다. 근데 등비 수열이 지금 초항이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홀수항들은 다 양수 나오고 짝수항들은 다 빵 나오죠. 그러니까 1, 3, 5, 7, 9항만 2배 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그쵸? 그래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절대값 AN과 AN의 합. 뭐 뺄셈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뭐 같은 거니까. 응? 이거 아닌데요. 어떤 건데? 이거 1, 3, 5, 7, 9 더해서 나누는 거. 왜지? 이거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33의 11배지. 응. 아니네. 33의 11배가 아니고 31의 11배지. 3, 4, 1은 31 곱하기 11. 그래서 11로 약분이면 31분 이상. 이거 33인 얘기로 나누는 거. 응. 그러니까 딱 5번이죠. 왜요?
11로 약분하면 31이고 분자는 3되고. 근데 3으로 나눠줘요? 아니 11의 배수예요. 자 잠깐 그래서 다시 이쁘게 정리한다면 얘는 1, 3, 5, 7, 9 항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33이 되겠고, 그러면 1, 3, 5, 7, 9항의 합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아니 R이 아니지 R 제곱이지. 공비 R 제곱이죠? 그렇죠? 공비 R 제곱 1 마이너스 공비 아니다 공비 빼기 1로 하자. 미안. 공비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니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3, 5, 7, 9항. 얘는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R 제곱이 항 5개 빼기 1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R 제곱은 지금 4니까 4 빼기 1 3분의 A 곱하기 R 제곱은 4니까 4의 5제곱 1024 1023이에요. 얘가 지금 33이지 않냐? 그러면 A 곱하기 3 약분해주면 341 그쵸? 341배의 초항이 33 근데 3, 4, 1은 11 곱하기 31이죠? 11의 배수예요.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초항은 31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5번이 아니고 1번이구나. 1번. 오케이. 밥 먹고 와. 저기, 잠깐. 와, 큰일 났어. 우리 바로 가야 되죠. 미치겠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지금, 잠깐만. 일단 수학적 기납법부터 주고. 잠깐만. 일단 주고. 자, 여기 있어요. 수학적 기납법. 오케이. 이게 왜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사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요하게 건드릴 문제가 지금 몇 개 안 됐어요. 그 주요한 문제 요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에요. 기본에서 사실 시간이 뺏기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진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유형 6번은 그래서 얘는 풀 게 없는 상태예요. SN과 AN 사이 관계 이건 이미 이거 지겹게 했죠. SN 빼기 SN-1 그죠? 그래서 AN 나오는 거. 유형 6번은 진짜 아예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아예 할 게 없고 유형 7번이 이제 한두 개 정도 정수 조건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데 정수 조건이니까 당연히 뭐 약배수라든가 아니면은 소수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 찾아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라서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솔직히 말하면 얘는 스텝 1만 풀어도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메인으로 다루는 파트여가지고 얘네는 그냥 규칙만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스텝 1만 좀 풀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들이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활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풀면서 연습해봐야 돼요. 근데 도형 문제들은 기초 연산 안 되면은 당연히 진입이 안 됩니다. 기초 연산이 안 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활용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유형 10번 빈칸 추론. 이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한 문제에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진짜로 수능에서. 그럼 빈칸 추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수원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왜? 공통 과목 하면은 수원하고 수투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확통을 문이과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시절에서는 확통이 거의 필수로 나왔어요.
그 5년 정도 전만 해도 확통이 메인으로 거의 쐐기를 받고 나왔습니다. 10년 전에는 수학적 기납법이 주류로 나왔고요. 근데 지금은 뭘로 많이 나오냐면은 삼각함수 활용이에요. 삼각함수 활용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제일 핫한 상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데가 여기에요. 수열 쪽. 수열 쪽. 그래서 수열 쪽에 관련된 요 내용들인데 요것도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얘도 기본기를 좀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유형 11번부터는 안 해도 돼요. 유형 11번부터는 유형 12는 해야 된다. 일단 유형 11에서는 사실 이거는 군수열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애들이라서 교육과정에 지금 군수열을 다 드러내서 빼버렸어요. 10년 전부터 문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127번 문제 보면은 이 좌표점을 묻는 문제에 관련된 게 지금 평가원에서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좀 예외적으로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제 수능에서는 나올 확률이 아직도 지극히 낮아요. 수능에서는. 그치만 나온 적이 있고 그것도 교육청도 아니고 평가원이에요. 그러면은 아예 버리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라는 거예요. 126번은 사실 여기다 넣을까 딴 데 넣을까 하다가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서 얘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126번은. 근데 127번은 여유될 때 그래서 스텝 4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정말 어려워서 스텝 4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127번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텝 4로 빼놓은 것 뿐입니다. 유형 12번 삼각함수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왜 있냐? 솔직히 말하면 삼각함수 단원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얘는 그냥 삼각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1, 2, 3, 4 집어넣다 보면 그냥 끝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할 건 없어요. 자, 유형 13번은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내도 됩니다. 얘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집어넣냐? 그쵸? 이게 솔직히 뭐 교육과정 외라고 얘기를 했지만 교육 지침서에서 분수열은 빼세요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평가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빠진 평가일 뿐 장담은 못합니다. 그치만 분수열이 나올 확률은 진짜 천재지변급이에요. 진짜로 최근 10년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것만 언급 좀 잠깐 할게요. 수학적 기록 아니 이러고 땡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삼각함수 활용 나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스피드대로 간다 그러면은 수학적 기납법까지 끝내는데 2번은 더 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남은 것들은 내가 영상으로 처리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삼각함수 활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을 지금 언급만 좀 할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 미안해. 1분. 언급만 할 건데 이거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수학적 기납법을 잠깐 펴보면은 유형 1번. 솔직히 말해서 등차 수열이니까 해야 됩니다. 유형 2번. 등비 수열이니까 해야 됩니다. 유형 3번부터 다 버려도 돼요. 다는 아니고 유형 3번부터 유형 5번까지는 버려도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수능에서 교육 과정에서 아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예 명백하게 얘기한 게 이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건 교육 지침서에 아예 써 있어요. 일반항 구하지 말라고. 그냥 1부터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 3, 4, 5번과 같이 얘를 일반항 정리하는 스킬은 아예 배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에선 절대 안 나와요. 그럼 2학년 때는 이런 거 한 거 같은데 그건 내신이니까. 내신에서는 나와요. 아직도. 그렇죠.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이거는 천재지변급으로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안 나와요. 교육지침서에서 아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놓고 그냥 아예 한 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유형 6번이야. 이 유형 6번만 잘하면 돼요. 뭐죠? 규칙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 찾는 거. 점화식의 핵심은 1, 2, 3, 4 집어넣어보라고 아예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그냥 무식하게 집어넣어서 그냥 답 나올 때까지 집어넣어라 이게 아니고 넣으면서 규칙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규칙으로 얘가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 규칙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게 메인입니다. 근데 그 규칙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규칙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유형 6번 말고 단순 규칙 말고 유형 7번처럼 조건 따라서 좀 바뀌는 거. 특히 홀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홀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엄청 많죠? 홀짝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성 끼워서 가는 거. 솔직히 말하면 홀짝도 넓게 보면 주기성이에요. 근데 뭐 엄밀하게 주기성은 완전히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니까 차이는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형 8번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유형 9번이 나왔죠. 시그마를 포함하는 점화식. 이거는 뭐냐? 핵심은 그냥 하나요. 이게 SN 빼기 SN-를 하라는 거예요. 시그마로 나와 있지만 결국 SN이에요. 점화식이더라도 SN 빼기 SN-1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SN과 AN이 혼합해서 나왔다? 그럼 SN 빼기 SN-1이에요. 같이 쓰면은 못 풀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통으로 갖다 버려도 됩니다. 진짜로. 통으로 갖다 버려도 돼요. 왜? 전후 규칙으로 점화식을 실제로 설정하는 거예요. 최근 경향이 아니에요. 10년 전 경향이에요. 10년 전 경향. 근데 왜 집어넣냐?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는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 천재지변급이에요. 얘도. 점화식을 설정하는 것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안 나와요? 아니, 등차등비 나와요. 등차등비는. 그렇지만 얘는 대부분 등차등비 수열이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뭔가 특수한 수열.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통째로 드러내도 됩니다. 그리고 유형 11번.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유형 11번. 얘도 규칙을 찾는 문제인데 이름 그대로 단순 나열하다가 그냥 우주 가는 애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넣다 보면 우주 갑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을 조금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빈칸 추론은 당연히 중요하죠. 빈칸 추론 당연히 중요한데 수학적 귀납법에서의 빈칸 추론은 중요도가 지극히 낮아요. 진짜로 수학적 귀납법에서의 빈칸 추론은. 그래서 유형 12번은 정말 해보다가 여유 되면은 딴 거 해보고 여유 되면은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최근 경향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도 89번처럼 스텝 3죠. 이거 평가원에서 좀 등장했죠. 왜냐면 평가원은 이거저거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번 찔러본 거예요. 왜냐면 대놓고 평가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시문항이에요. 예시문항이라는 거는 6월 평가원 시험지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걸 5월에 미리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시험지를 올려놓을 때 그래도 평가원 자존심이 있지 공란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예시문항에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형 13번 하지 마요. 수학적 귀납법. 증명으로서 수학적 귀납법.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수학적 귀납법, 증명으로서 수학적 귀납법은 빈칸 추론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빈칸 추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단원에서 빈칸 추론 안 나와요. 진짜로. 1% 확률도 안 돼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내신 용도 제외하고는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 몇 개 볼 게 없어요. 그냥 넣어서 그냥 계산하는 것 뿐이에요. 등차등비 빼면은. 그렇죠? 그냥 넣다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남은 부분은 내가 영상을 좀 찍어 놓고 확인할 수 있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미안해. 다 끝낸다 그랬는데 못 끝내서. 안녕 이서야.